변상욱 대기자.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요새 바빠서 끝까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만 아마 법령이 상당히 미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벌금을 이제 물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벌금을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받아내 보는데 더 이상 이 사람으로부터 추징할 수도 없고 벌금을 낼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특히 추징금 같은 경우 더 이상 받아낼 수가 없다면 그걸 갖다가 노역으로 환산하는 건데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다면 그 돈을 3년으로 나눠서 분담을 시켜라라고 하는 정도의 아마 좀 미비한 법령만 남아 있어서 그것도 지금은 없습니다. 네. 예. 그런가요? 남은 액수를 쪼개다 보니까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년 안에서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떻게 해서 뭐 몇십 년을 시키든 다 노역을 시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년이라고 하는 애매한 규정이 아마 남아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빨리 문제가 됐으니까 이번에 호되게 당했으니까요. 빨리 예. 바꾸고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야단치워서 며칠 또 굴리니까 또 돈 내겠다고 하는 것도 또 웃기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씁쓸한 뉴스 요사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건데 네. 오늘 기자수첩은 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제 그제 보도된 서울과 관련된 소식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제가 하나 소개해보죠. 첫 번째 기사는 앞으로 4년 동안 서울에 1조 원을 투입해서 낙후된 지역을 정비해서 지역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각 지역마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도시 재생을 추진한다. 이런 기사고 예. 두 번째 기사는 서울 한강 이북 지역의 도심 녹지가 2005년과 비교하면 20% 늘어났다. 이 녹지라고 하는 건 공원이나 숲, 산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시가지 곳곳에 조그마한 녹지들이 있죠. 예. 그게 늘어났고요. 그런 것들이 20% 늘어났다. 뉴타운 개발 이런 거 생각하면 줄었을 것 같은데 의외네요.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대규모로 개발 사업을 벌이면 반드시 생태 면적을 확보해라라고 법령이 있죠. 유도를 갖다 예, 해왔기 예. 때문에 시가지 녹지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두 번째 뉴스. 세 번째는 경복궁 옆에 별 7개짜리 호텔을 짓게 될 거냐 말 거냐 맞아요.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는 예, 거죠. 예. 경복궁의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 지하철 안국역에서 그 정덕도서관 올라가는 길입니다. 높게 아주 커다란 담이 그냥 쭉 쳐져 있죠. 예. 이 땅은 예전에는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들이 머물던 마을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금융인들이 여기에 모여 살았고 예. 해방 후에는 미국 대사관 관원들의 숙소로 썼고 지금까지 쭉 예. 쓰다가 IMF 때 삼성한테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삼성이 여기다가 미술관,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 삼성은 강남에다 리움을 짓지 않습니까? 리움 미술.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2008년에 팔았죠. 한진그룹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갔군요. 예. 그래서 경복궁에서 사간동, 소격동, 인사동으로 이어지는 서울 최고의 역사 문화 벨트입니다. 멋진 벨트가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지금 이제 한진의 땅이 이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호텔을 짓고 싶어 해요. 별 7개짜리. 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몇 년째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대법원은 2010년에 개발 사업은 이런저런 법규에 위반해서 안 된다 판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가서 사정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풀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짓자고 하는 거죠. 대통령이 이제 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거는 굉장히 경치는 좋을 거예요.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황홀할 그렇죠. 만한 자리인데 청와대와 경복궁을 다 열 수 있는 굉장하죠. 호텔이죠. 7성급 호텔이 지어진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려고 나오신 거예요? 호텔 얘기? 오늘의 주제는 이 3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된 주제는 도시의 재생입니다. 도시의 재생. 예. 개발이 아니고 재생. 그렇죠. 그동안은 도시의 개발을 얘기했고 그게 낡으면 도시의 재개발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죠. 이제는 도로 깔고 아파트 단지 고층 빌딩 짓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도시를 재건해서 부흥시키는 이 총체적인 프로젝트를 도시의 재생이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이때 도시의 재생이라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가죠. 네. 재생 사업단도 있습니다. 쉬운 예를 그냥 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옛날에는 낡은 한옥마을 터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재원을 투입하고 사람들을 투입해갖고 한옥을 수리하고 새로 짓고 박물관 미술관도 네. 만들고 다양한 문화 공방 식당 카페도 굉장히 들여오고 멋있어요. 주변에 달동네가 있으면 달동네하고 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벽화 마을을 거기에 꾸미고 산책길을 내서
옛 우리 조상들이 논일던 숲과 정자까지 하나의 벨트로 연결했죠. 예. 주말에 진짜 찾을 데가 없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도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더불어 주민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뭔가요? 주민들이 거기서 마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를 배우고 예, 같이 연구하고 그 계획을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게 도시의 재생이다 이런 말씀. 마을 신문, 마을 축제도 운영하고 버려진 땅에 텃밭을 꾸미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전주 말고 또 다른 예도 있나요? 마산, 창원, 진주, 창원이죠. 시민단체와 상인 대표들이 도시재생위원회를 꾸려갖고 예술촌을 만들고 공예촌을 만들고 멋진 맛집이나 멋진 거리를 골라서 골목 여행 프로그램을 짜고 그것도 멋있네요. 빈 점포들을 활용해서 프리마켓도 운영하고 마을의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마산, 창원 이쪽은 화훼단지를 조성했어요. 예. 꽃을 재배해서 파는 거죠. 예. 전주에서는 나무를 거기다 키워가지고 비빔밥 식당을 만들었습니다만 소득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스스로가 소득을 일굴 만한 땅을 마련하고 거기서 소득을 내고 일자리도 만들고. 예, 그러면서 지금 마산, 창원, 진주, 창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시간당 통행량을 조사하니까 사람들이 70% 이상 늘었어요. 주말에는 40% 이상 늘고. 살아나는 그러니까 거네요, 도시가. 없어지던 가게가 다시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행복마을 이런 얘기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프시죠. 옛 도시를 다시 살려낸다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도시 재생이란 이렇게 부동산 개발이 아닌 큰 틀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도시의 리모델링, 정확하게 하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만 재배치 문제죠. 근데 이게 주민이 직접 참여한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입니다만 서울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복잡하고. 그렇죠. 여기서도 이런 식의 재생이 될까? 의문은 드는데요.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 자치를 바탕으로 해서 마을 경제를 살리고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내는 총체적인 도시 살리기가 도시 재생이거든요. 네. 서울시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는 있는데 서울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은 역사가 정말 켜켜이 쌓이고 얽혀서 이루어진 오래된 커다란 도시입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역사와 문화를 신중히 고려해서 계획을 짜서 개발해야지 재벌이 호텔 짓는다고 커다란 호텔 멋있어 보인다고 규제를 풀고 일자리 생기겠네 해서 규제를 풀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 같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예. 사실 지금까지 도시 재개발한다면서 서울의 문화유산이 얼마나 파헤쳐졌을까 생각하면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른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방 선거를 치르면서 뉴타운 해준다 그러면 그럼 우리 아파트 값이 오르겠네. 우리 동네 땅값 오르겠네.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내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내 마을이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어떤 비전을 앞으로 갖게 될 건가. 멀리 내다보고 표를 찍어야 됩니다. 후보들은 그런 공약과 설계들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 맨날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지방선거고 그냥 나오는 구호가 똑같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야당의 전략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주민 스스로가 마을 살리기를 생각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를 품어서 지원하고 스스로 또 집행도 하고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도시 재생의 이제 시작인 겁니다. 말씀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다는 거. 다 같이 그런 의지를 가져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